안녕하십니까. 부동산밖에 모르는 남자 부모남TV의 부모남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해볼 지역은요, 은평구의 진관동의 아파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2022년 8월 31일이고요.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이트는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지인, 아실, 호갱노노 요 네 가지 사이트를 참고를 하였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죠. 진관동 같은 경우는 구파발을 끼고 만들어놨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 걸 봤을 때 이렇게 C자형으로 아파트들이 산을 끼고 만들어져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얇은 경사, 오르막길, 숨이 차는 경사, 그리고 간간히 더 힘든 경사, 이렇게 산이 있기 때문에 약간 경사가 있다. 하지만 이런 사는 지역은 사실 평지가 많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인구, 은평구 인구, 진관동 인구. 즉 진관동에는 서울의 인구의 0.6%로 55,352명이 살고 있고요. 세대수는 0.6%, 21,600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수는요, 2011년 기점으로 쭉 빠지기 시작했고요. 은평구는 13년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관동 2022년 7월에 있는 인구 조사한 건데요. 55,352로 마이너스 677명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관동의 인구를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이제 거래량, 매매 지수 봤을 때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매매 평당 3,057만 원이고요. 매매 시장 강도는 17입니다. 17이고 전세는 1,766인데 전세 시장 강도는 마이너스 66으로 실질적으로 전세에 대한 시장 강도가 낮다는 것은 이제 실거주하고 싶은 인구들에 대한 이 전세의 수요가 많이 낮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매매 시장 강도가 17이 있다는 건데 약간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게 일단은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관동은 이제 가격으로 이제 녹번동, 불관동, 응암동, 수색동 이어서 진관동이 위치하고요. 그러니까 시장 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의아하다 했던 게 매매 시장 강도가 17이긴 한데 사실 2020년 7월에 정점을 기점으로 쭉 빠져서 쭉 행보하다가 하락으로 행보하다가 지금 현재 거래량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 17이라는 숫자를 일단 이번 8월달이 지나고 9월달에 한번 봐야 되겠지만 현재 거래량이 0이기 때문에 저 거래 지수가 매매에 대한 거래 지수가 17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실거주하는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마이너스 66이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진광동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나 전세에 대한 일단 추석이 지나고 나서 한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파발역 3호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고요. 지하철은 딱 한 개 노선이고요. 광화문, 용산, 강남, 여의도까지 1시간 이내 대중교통 가는데 특히 버스보다는 지하철, 그러니까 광화문은 15분, 그리고 용산은 33분, 강남은 45분, 여의도는 40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버스 같은 경우는 대략 이제 광화문까지는 37분, 이제 용산은 48분, 그리고 강남은 1시간 8분, 버스 1시간. 근데 아침에 출퇴근 시간대 사실 이제 은평구 이 녹번 이제 지나오는 이 길들이 도로가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두 개 차선, 왼쪽에 두 개 차선, 뭐 한 번씩 이제 세 개 차선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상가들과 집들이 밀집해 있네. 그 이유는 그 뒤에 산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확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버스는요, 이 여기 있는 시간보다는 1시간 정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출퇴근할 때 뭐 법인차는 개인차를 끌고 가신다. 그럼 강남까지만 가더라도 은평구 벗어나는데 1시간이고요. 강남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 반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가장 유리한 동네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유치원요, 사립 하나, 공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립이 두 개네요. 사립이 두 개고 공립해서 합쳐서 6개 정도 있고요. 초등학교는 진강초등학교, 은빛초등학교, 신도초등학교, 은진초등학교인데 전부 공립입니다. 공립이고요. 중학교는요, 은평구 전체 1위, 2위 학교가 있습니다. 진간중학교, 신도중학교. 은평구 전체 1위 신도중학교인데요. 국가수준 학업성 지도가 87.8%, 신도중학교는 84.1%인데요. 사실 강남구보다는 그래 높지 않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준 학업성 지도는 90%는 안 되지만 그래도 80% 이상은 된다. 그 두 개 학교가 지금 진관동에 위치해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진강고등학교와 하나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은평구 전체 하나고등학교가 있고
진강고등학교가 8입니다. 근데 하나고등학교가 평균이 99.6%인데 밑에 보면 알겠지만 강남구 평균에 이제 뺨때기를 때릴 정도로 거의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험도 쳐야 되고요. 원서를 냈을 때 경쟁률도 있고 학비가 거의 한 1년에 1,500만 원 정도로 기숙학교로 보고 있고요. 진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서울 평균보다 낮게 있습니다. 62.2%이기 때문에 만약 학구열이 높은 학부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고등학교를 목표로 해서 진관동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요 근처에 하나고등학교 근처에 사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가 아니더라도 진관동 자체도 괜찮고 뭐 녹번동도 괜찮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적이 높은 하나고등학교 자체가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학원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9개, 17개, 6개 거의 학원이 소소하게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지 내에 소소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있는 게 롯데 마트 있고 그 옆에 백아홉개 있고요. 나머지는 또 소소하게 단지 내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권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소소하게 있고 구파발역 근처에 크게 롯데마트를 기점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표시는 아니지만 은평 송모 병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조사한 이제 아파트는요 500세대 대상 이상 되는 아파트를 봤을 때 가격대가 요 3천에서 4천만 원 사이에 있는 아파트, 주황색도 보이고 파란색 점도 보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상림마을 롯데캐슬 1단지 12단지, 박석고개 힐스테이트 1단지, 박석고개 힐스테이트 12단지, 폭포동 힐스테이트 4-2단지, 마고정 센트럴베이 3단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강동 평균은 11억이고요. 매매가액가 매매 평당가액가 3천만원, 전세는 6억 6천, 그리고 전세 평당은 1,700만원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응항동, 불광동보단 높습니다. 그리고 녹본동의 매매가액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전세가에는 이제 녹본동보다 조금 더 비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평 뉴타운 박석고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11억, 그리고 매매 평당 3,300, 전세는 6억 9천에 2천, 이제 전세가는 61.1%로 용적률 169에 건폐율 19, 주차 대수는 세대당 1.18대를 할 수가 있고요. 은평 뉴타운 박석고기 힐스테이트 12단지 같은 경우는 10억입니다. 그리고 매매 평균은 3,500만원이고 전세가액은 6억에 2,100만원. 보시다시피 진강동 평균에 보다 매매가액도 싸고 전세가액도 쌉니다. 싸다는 게 좀 웃긴데요. 6억이 싼 건 아니죠 사실. 은평 뉴타운 상림마을 롯데캐슬 1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매매가 12억에 전세가 6억 4천인데요. 전세는 진강동 평균보다 낮지만은 매매가액이 높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1.25대고 용적률 172에 건폐율 26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전세가율은 50% 넘는 51.4%입니다. 박석고개 힐스테이트 12단지는 60.6%입니다. 그리고 은평 뉴타운 상림마을 롯데캐슬 12단지는 일단 2008년도 앞에 있는 것들도 전부 2008년도에 지어진 건데 거의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14년 차고요. 매매가가 10억, 전세가 6억 3천인데 보시다시피 롯데캐슬 12단지 같은 경우 진강동 평균보다 낮다. 전세가율은 57.7이고요. 세대당 1.19대를 주차할 수 있고 용적률 165에 건폐율 26입니다. 은평 뉴타운 마고정 센트럴베이는 200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로 12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10억에 그리고 전세는 7억으로 은평 진광동 평균보다 전세가 높다 생각하시면 좋은데 매매가액은 낮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세가율은 64.5%입니다. 주차 대수는 1.42대고 용적률 157에 건폐율 21이고요. 은평 뉴타운 폭포동 힐스테이트 4-2단지는요. 평균으로 14억 그리고 전세가액이 7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진관동 평균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녹번동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세가율은 51.3%고요. 그래서 3개 정도의 호재가 있는데요. 일단은 은평세길, 평창터널을 재추진합니다. 사실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에 진행을 했다가 박원순 시장 때 이후 13년간 정체를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오세훈 시장이 재취임 성공하면서 두 사업이 다시 추진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요렇게 두 가지 터널을 뚫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도로의 양쪽에 상가가 있고 그 뒤에 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도로 확장은 정말 쉽지가 않고 이렇게 터널을 통해서 이제 차량 통행을 분산시켜야 되는 작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터널에 이제 추진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진간로 76-40이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무조건 정해진 비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북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인데요.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예타 준비입니다. 2021년 때 예타를 넣었다가 이제 떨어졌고요. 은평 뉴타운 가는데 예타가 된다 하더라도 이 짓는 자체가 뭐 1, 2년 만에 짓지 않기 때문에 되더라도 10년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어제 기사로 GTX-B에 대한 예산이 2023년에는 0으로 수렴을 했는데요. 이처럼 이제 예타가 된다 하더라도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게 있다지 이게 정해진 미래는 아니라는 거죠. 예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와 정해졌다가 아니고 있을 거다 그냥. 왜냐면 첫 삽을 뜨고 공사를 시작을 해야지 확실한 정해진 미래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0년 정도 생각을 하시고 10년 뒤에 호재로 생각해서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뭐 그거 외에 이제 인구나 뭐 부동산 거래량이나 공급량 이런 게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튼 참고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다른 지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